그날 설날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순간 지은은 시부모님 댁 현관을 열었다. 평소처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직접 만든 송편과 전을 든 채로. 집안은 설날 분위기로 가득해야 했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거실 한가운데 전통 한식상이 차려진 테이블 위에 놓인 건 명절 음식이 아니라 굵은 글씨로 기혼 합의서라고 적힌 서류 덤이었다. 남편 민호와 그의 절친 승준이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승준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민호는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지은의 시선을 피했다. 주변에 놓인 설날 장식들, 붉은 포장지와 과일 바구니 그 장면을 더 조롱하는 듯 했다. 설날 선물로 준비했어. 지은아, 승준이 달콤하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하지만 손을 떨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이 기대에 차 있었다. 그녀의 무너짐을 기다리는 눈빛. 승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을 이었다. 민호랑 나 내기 좀 했거든. 내가 이 서류를 받으면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무릎 꿇고 애원할지도 모른다고. 민호가 마침내 지은을 쳐다봤고 그 눈에 담긴 건 후회나 슬픔이 아니었다. 흥분이었다. 지은의 가슴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여자들은 다 그래. 특히 너처럼. 승준이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다. 마케팅 일 좀 한다고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 혼자 못 사는 약한 여자잖아. 우리 집안처럼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니 더 그렇겠지. 집안은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만이 그 침묵을 가르는 듯 했다. 시부모님은 일부러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들은 지은이 무너지는 걸 보며 즐기려 했고 목격자가 없기를 바랐다. 지은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다. 한복 치맛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두 남자가 매의 눈으로 그녀를 지켜봤다. 승준은 핸드폰을 들고 아마도 그녀의 눈물 흘리는 장면을 녹화할 준비를 한 모양이었다. 지은은 서류 옆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은빛 고급 펜, 민호의 아버지가 쓰던 거였다. 결혼 생활을 끝내는데 딱 맞는 아이템이었다. 어디 서명하면 돼.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승준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뭐? 서명할 곳이 어디냐고. 이혼 서류 맞지? 그럼 빨리 끝내자. 민호의 입이 벌어졌다. 지은아, 이러지 마. 좀 얘기 좀 해보자. 지은은 서류를 넘기며 서명란을 찾았다. 얘기할 게 뭐 있어? 내가 이미 결정한 거잖아. 친구랑 내 반응 내기까지 했으면서. 그럼 서명만 하면 되겠네. 승준이 재빨리 미소를 되찾았다. 보라니까. 처음엔 강한 척하지만 곧 올 거야. 눈물 쏟아질 테니 기다려봐. 지은은 첫 페이지에 서명을 했다. 선명하고 굵은 글씨로. 두 번째, 세 번째. 서명할 때마다 승준의 자신감이 금이 가는 게 보였다. 민호는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끝내고 펜을 내려놓은 지은은 가방에서 두꺼운 마닐라 봉투를 꺼냈다. 두 남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티슈를 꺼낼 거라 기대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설날 선물 교환인데 나도 너희한테 줄 게 있어. 그 미소가 두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창백하게 만들었다. 3개월 전, 지은은 여전히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민호가 좋아하는 커피를 타줬다. 설탕 2스푼, 크림 약간, 그의 좋아하는 파란 머그잔에. 점심 도시락을 갈색 봉투에 싸고 좋은 하루 보내라는 쪽지를 넣었다.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인 척 하지만 민호가 변했다. 처음엔 작게 시작됐다. 저녁 식사에 감사 인사를 안 하거나 지은의 직장 얘기를 들으며 눈살을 찌푸리는 거,
그러다 점점 심해졌다. 지은아, 이 닭고기 너무 퍽퍽해. 민호가 접시를 밀치며 말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어. 지은은 미안하다며 다른 걸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닭고기는 멀쩡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나 봐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좋은 아내는 남편을 변명해주니까? 집은 민호가 돌아올 때마다 반짝반짝해야 했다. 퇴근 후 저녁에 이미 깨끗한 바닥을 닦고 정리된 옷장을 다시 정돈했다. 싱크대에 접시 하나라도 있거나 소파 쿠션이 조금만 어긋나도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요즘 게을러졌네라고 중얼거렸다. 우리 엄마는 집을 이렇게 두지 않았어. 모든 게 완벽해도 그랬다. 그 무렵 승준이 집에 자주 왔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다가 지은이 들어오면 멈췄다. 가끔 그녀를 보며 속닥거리다 웃었다. 지은아, 맥주 좀 더 가져와. 그리고 과자도. 승준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지은은 그의 하녀가 아니었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했다. 민호는 승준에게 스스로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녀를 변호한 적이 없었다. 최악은 민호가 지은을 바보 취급하는 거였다. 그녀는 대학 나오고 마케팅 직장에서 잘 나가는데 간단한 걸 어린아이 다루듯 설명했다. 지은아, 마트 갈 때 우유 유통기한 확인해야 해. 천천히. 마치 그녀가 처음 사는 사람처럼. 나 우유 사는 거 알아. 민호야. 너 지난번에 산 우유는 이틀 만에 상했잖아. 그게 똑똑한 쇼핑이야. 우유는 일주일 갔지만 지은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다툴 때마다 더 긴 설교가 돌아왔다. 너 좀 더 신경 써야 해. 그리고 모든 걸 바꾼 그날 밤, 민호가 승준과 술을 마시다 소파에서 잠들었고 그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소리를 끄려 했는데 승준의 이름이 떴다. 메시지가 피를 얼게 했다. 얘야, 내 마누라 진짜 한심해. 내 맘에 들려고 애쓰는 꼴이 쪽팔려. 민호의 답, 맞아. 나랑 끝났다는 걸 모르는 바보지. 애쓰는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해. 빨리 이혼해. 불쌍하게. 곧 할 거야. 깜짝 놀랄걸. 지은처럼 여자들은 집안놀이에 바빠서 현실 못 봐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지은을 조롱했다. 요리, 외모, 지능, 웃음소리까지. 한심한 바보라고 부르며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웃었다. 그 순간 지은은 결혼이 끝난 지 오래됐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만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를 추궁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실로 올라갔다. 천장을 보며 그 둘을 후회하게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다음 월요일, 지은은 상상도 못한 일을 했다. 사설 탐정에게 전화한 거다. 손이 떨려 3번이나 끊을 뻔했지만 결국 연결됐다. 김수정 탐정사무소입니다. 수정은 전직 경찰로 불륜과 금융범죄 전문이었다.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할머니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모든 걸 말씀해 보세요. 지은은 메시지, 민호의 대우, 의심을 털어놨다. 수정은 판단 없이 메모하며 물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나요? 네, 거의 매일 승준이랑 있다고 해요. 어디 가는진 모르게 해요? 돈 문제도 있죠. 지은은 신용카드 청구서를 말했다.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 도시 내 호텔, 현금 인출. 민호는 업무 비용이라고 했다. 물으면 화를 냈다. 돈 관리는 내가 해, 지은아. 내가 이해 못할 일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돈이 빠르게 빠져나갔다. 지은은 이해했다. 거짓말이었다. 얼마나 나쁜지 몰랐을 뿐. 수정의 조사는 즉시 시작됐다. 2주간 민호와 승준을 따라다니며 사진과 기록을 모았다. 밝혀진 건 불륜이나 학대 이상이었다. 그 둘은 사기꾼이었다. 커뮤니티 센터와 카페에서 노인들을 노려
가짜 투자회사에 돈을 유치했다. 승준이 만든 가짜 서류와 웹사이트로 합법처럼 보이게 했다. 남편과 친구가 15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2억 원 넘게 훔쳤어요. 수정이 말했다. 대부분 은퇴자들, 고정 수입으로 사는 분들. 평생 모은 돈을 잃었어요. 지은은 메스꺼웠다. 8년 결혼한 남자가 노인들을 속이는 범죄자였다. 정장 차림으로 신뢰를 사서 훔쳤다. 더 나쁜 건 민호가 지은을 이혼하고 훔친 돈으로 사라질 계획이었다. 공동계좌 돈을 지은 모르는 계좌로 옮겼다. 집, 차, 할머니 유품 보석까지 모두 가져갈 작정이었다. 더 있어요. 수정이 폴더를 밀었다. 남편이 당신을 정신 불안정하다고 소문내고 있어요. 이혼 후 당신 말을 안 믿게 하려는 거예요. 폴더 안 이메일은 계획을 상세히 적었다. 지은의 반응을 녹화해 미쳤다고 보여줄 거였다. 불안정해 보이면 사기 폭로를 무시할 터였다. 몇 달째 계획 중이에요. 당신을 빈손으로 남기고 멕시코로 도망칠 거예요. 충격 아래 지은의 가슴에 불꽃이 피어났다. 민호가 게임을 하려면 진짜 플레이어를 보여줄 테다. 민호가 지은을 집안일 하는 마케팅 직원으로 봤지만 그녀는 이미 삶을 바꿀 무언가를 짓고 있었다. 6개월 전 언니 혜진이 아이디어를 줬다. 지은아, 내 재능을 낭비하지 마. 마케팅으로 남들보다 잘하잖아. 왜 직접 사업 안 해? 지은은 웃었다. 돈이 어딨어. 민호가 재정 다 관리해. 동의 안 할 거야. 그럼 말하지 마. 작게 시작해봐. 그게 혜진의 로펌 클라이언트, 개발자 태우를 만난 계기였다. 태우는 마케팅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민호와 달리 조용하고 존중했다. 2년째 제 서비스 마케팅이 안 돼요. 컴퓨터는 잘하는데 설명이 서툴러요. 지은이 전략을 세웠다. 웹사이트부터 소셜미디어까지. 3개월 만에 클라이언트가 3배 됐다. 태우가 제안했다. 지은 씨, 파트너가 돼요. 50 소유권. 지은은 두려웠다. 민호가 사업 못할 바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게 증명 기회였다. 김태우 디지털 솔루션을 500만 원으로 시작했다. 지은의 직장 저축, 민호 모르게. 야근 일하고 속이며 클라이언트 미팅했다. 혜진이 법적 서류를 도왔다. 사업은 빠르게 컸다.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전문. 입소문으로 4개월 만에 20명 클라이언트, 6개월 만에 50명. 태우는 기술, 지은은 마케팅과 클라이언트 관리. 완벽 팀이었다. 그는 그녀를 소중히 여겼다. 이 아이디어 천재적이네요. 실수 비판 대신 칭찬했다. 존중받는 기분이 새로웠다. 수정이 민호를 조사할 때 회사 가치는 20억 원 넘었고 지은 몫은 민호 모르는 계좌에 있었다. 혜진과 연구 중 집 소유권을 알았다. 8년 전 민호 신용 문제로 지은 명의였다. 민호는 잊었지만 지은은 아니었다. 법적으로 그녀 거였다. 혜진이 다른 자산도 옮겼다. 차는 지은 신용으로 그녀 명의. 공동저축반은 합법적으로 분리. 도둑질 아냐? 내 거 보호하는 거야? 민호가 설날 매복을 계획할 때 지은은 성공사업, 10억 원 자산, 거의 모든 소유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파괴할 여자를 제국 건설자로 착각했다. 설날 2주 전, 지은은 전화를 엿들었다. 민호가 사무실에서 승준과 통화, 그녀는 문 밖에서 들었다. 설날이 딱이야. 지은은 설날 제일 좋아하잖아. 명절 저녁 계획하느라 바빠. 승준 웃음, 악랄하네. 좋다. 완전히 무너질 거야. 그게 목적이지? 울면서 매달리면 이혼 조건 싸게 끝나. 무릎 꿇고 빌 텐데. 내기 확실해? 5만 원, 5분 안에 올 거야.
지은처럼 여자들은 예측 가능. 발밑에 엎드릴걸? 포커 모임에서 보여줄까? 녹화해. 좋아. 완벽한 삶 끝난 순간 표정 찍어. 모든 걸 잃는 그 순간. 그들은 20분 더 계획했다. 시부모님은 일부러 친척 방문. 집은 셋뿐. 서류를 설날 선물처럼 놓을 것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게임을 끝낼 자신의 계획을 생각했다. 통화 후 수정에게 전화. 설날에 이혼 서류 줄 거래요. 반응 녹화해서 모욕할래요. 완벽해. 그들이 지배한다고 착각하게 해. 우리 서프라이즈 준비에 수정이 소개한 건 금융범죄 전문 기자 현준이었다. 노인 사기 기사를 찾고 있었다. 카메라로 자백 유도하면 작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은 아이디어, 한복 단추에 숨긴 카메라 입을게요. 그들도 녹화할 테니 의심 안 해요. 수정이 장비 줬다. 계획, 서류 받아 차분히 서명, 혼란 주고 서프라이즈. 혜진이 준비한 건 특별했다. 지은 명의 이혼 서류 모든 걸 그녀가 가짐. 범죄 증거로 판사가 민호 편 안 들 테다. 설날 전주, 지은은 정상 척했다. 민호 선물 사고, 명절 메뉴 짜고, 집 장식하며 노래 불렀다. 그는 몰랐다. 매 미소가 계획 일부였다. 설날 전날, 곧 전남편 될 사람 옆에서 지은은 오랜만에 흥분을 느꼈다. 내일 그들은 그녀를 파괴할 거라 믿지만 그녀가 그들을 파괴할 터였다. 민호와 승준이 봉투를 폭탄처럼 봤다. 미소가 사라졌다. 민호 손이 떨며 봉투를 열었다. 승준은 창백했다. 이게 뭐야? 민호가 속삭였다. 열어봐. 너희 설날 선물 지은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승준이 태세 전환. 무슨 장난이야, 지은아. 내가 서명했어. 힘없어. 지은 웃음이 두 사람을 놀라게 했다. 힘없어. 민호야, 우리 집 얘기해봐. 8년 전 내 신용 문제로 내 명의잖아. 민호 얼굴 하얘짐. 잊었다. 불가능해. 이승준 목소리 흔들림. 열어봐. 재미있을 거야. 민호가 사진 더미를 꺼냈다. 입 벌림. 노인들 만나는 사진, 은행 입금, 훔친 돈으로 식사. 이게 어디서? 계속 봐. 다음 폴더, 은행 기록, 훔친 3억 원 추적, 가짜 서류 복사, 피해자 웃는 메시지 스크린샷. 승준이 폴더 뺏어 넘김. 눈 커짐. 이게 어떻게? 2개월 전 탐정 고용했어. 김수정, 전 경찰. 아주 유능해. 너희 따라다니며 다 기록했어. 지은 핸드폰 보여줌. 녹음 앱 실행 중. 이 대화도 녹음했어. 내기 얘기, 모욕 계획 포함. 승준아, 여자들 예측 가능하다고? 경찰에 흥미로울 거야? 민호 메스꺼움, 경찰. 네, 노인 사기, 중범죄. 감방 갈 거야. 이 지은이 마지막 서류 꺼냄. 이혼 서류야. 진짜 중요한 거 언니가 준비했어. 집 내 명의, 내가 훔친 돈으로 범죄 저질렀으니 모든 걸 내가 가짐. 집, 차, 저축, 승준이 증거 뒤짐. 증명 못해 가짜 일수, 지은 미소, 명함 꺼냄. 이현준 기자. 금융범죄 전문. 너희 사기 기사 쓰고 있어? 다음 주 발행. 회사에서 볼 거야. 민호 목소리. 지은아, 제발. 이혼 취소할게. 상담 가자. 늦었어. 지은 일어나며. 너희가 내 삶 파괴할 동안 난 새 삼지였어. 20억 회사 주인. 내 돈, 집, 미래. 너 필요 없어, 민호. 처음부터. 침묵. 시계 소리만. 두 남자가 증거 보며 완벽히 속았음을 깨달음. 설날 잘 보내. 경찰한테 설명해. 지은 문으로 향했다. 6개월 후
지은 새집 사무실에 앉아 정원을 봤다. 아침 햇살, 새소리. 모든 게 평화롭고 그녀거였다. 혜진 문자, 뉴스 봤어, 링크 열자 미소. 민호 머그샷, 제목 노인 사기범 5년형. 기사, 승준과 3억 원 훔침. 승준 7년, 주모자. FBI 아니고 한국경찰, 더 피해자 발견. 재판서 지은 뒷자리서 봤다. 피해자 증언, 암치료비 잃은 할머니 눈물. 민호 승준 탓했지만 증거 강력. 메시지, 기록, 녹음. 이혼 3개월 만끝 민호 변호사 자산 절반 주장했지만 범죄로 판사 편 안 들음. 지은 모든 걸 가짐. 민호는 빚과 전과만. 태우와 사업 100명 클라이언트, 15명 직원. 사무실 이사, 지은 코너 오피스. 태우와 4개월 데이트. 넌 대단해, 존중. 평등. 민호 집 팔아 새 집 샀다. 밝고 편안. 사업 이익 일부로 피해자 펀드. 모든 걸 돌려줄 순 없지만 도움. 가끔 설날 생각, 울며 빌었다면? 작은 아파트서 고생할 텐데. 대신 성공, 독립, 행복. 강함 배움. 민호 거짓말 통제 위한. 진실, 사업 짓고, 범죄자 잡고, 삼재건. 민호가 파괴하려 해, 그녀 힘 발견. 최고 선물.